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님, 이주영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게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구석에 있어요. 네. 사진 잘 찍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이게 사실 직장인분들은 휴일이기도 하고 또 비도 오고 이런 날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이번 내한의 마지막 행사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먼저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레다 히로카즈です。3日目のイベント3日目で、今日は素敵なゲストの方と一緒に、時間を1時間ちょっとかな皆さんと一緒に過ごせる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劇場25周年ということで、とてもこういうミニシアターというのがたくさんお客さんが集まってくれるのは本当にありがたいことなので、少しでもお力になれればいいなと思ってお祝いのコメントを言いにやってきました。30年40年とねこの劇場が続いていく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레다 히로카즈입니다. 저희 3일 동안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멋진 게스트분들과 함께해서 1시간 좀 남짓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네큐브 25주년을 이제 맞게 되었는데요. 이 미니 시어터에 이렇게 많은 이제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모인다는 점이 참 저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힘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25주년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이게 시네큐브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가 늦었는데요. 오늘 통역에는 김현정 통역가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송강호 배우님과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호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게 예상치 못하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오늘 이게 집회가 좀 열려가지고 겨우 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날씨가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레다 감독님은 자주 뵙죠. 이제 부산 영화제나 뭐 어떤 한국에 자주 오시니까 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일본을 가게 되면 또 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설레기도 하고 또 작품 얘기 또 이게 자주 뵙지만 사실 또 막상 만나려고 그러면 잘 만날 수가 없는 아주 세계적인 거장 감독님이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만감교차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이 좋은 만남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주영 배우님은 바로 이 극장에서 다르덴 형제께서 내한하셨을 때 같이 지구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장이 내한하면 이주영 배우님이 함께 지구일을 하는 게 좀 하나의 관례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세윤 작가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고레다 감독님이랑 강호 선배님 얼굴 뵈러 사실 온 거고 네, 선배님이랑 감독님들 얘기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싶어서 온 거라서 사실 좀 입을 좀 많이 닫고 네 많이 경청하고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사실 감독님을 저는 작년 부산에
괴물 상영할 때 감독님 그때도 내한하셨었는데 그때 뵙고 지금 뵙는 것 같아요. 강호 선배님도 마지막으로 뵀던 게 사실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라서 너무 또 이번 기회가 너무 또 특별한 것 같고요. 네, 저도 어느 가족을 이렇게 극장에서 오늘 보진 못했지만 이제 또 넷플릭스로 보고 왔는데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면 영화 속의 노부여, 그러니까 안도 사쿠라가 린하고 대화할 때 과묵한 남자가 최고고 말 많은 남자가 최악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게스트는 반대입니다. 지구에서는 말 많은 지구이가 최고고 과묵한 게스트는 최악이니까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종현 배우님께서.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들과 감독님의 어느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배우로 경험한 것과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관객으로 경험한 것을 오늘 아마 두 분께서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 좀 질문 드릴 게, 사실은 오전에 제가 만드는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녹음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청취자 질문 받았을 때 받은 질문 중에 못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이번 포스터에 있는 사진이 저 사진을 언제 찍은 건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요. 저 사진은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를 궁금해하는 청취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못 물어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대신 여쭤봅니다. これあれですよ。そして父になるの撮影中に滝本幹也というカメラマンに撮ってもらったのだから2012年なので13年前なんですよ。だから今回この写真でレトロスペクティブのその上映のポスター作りますって言われた時に、いやいやいやもうちょっと最近の写真の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ってお伝えしたんですけど、なんかちょっと恥ずかしいよね。 예,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촬영을 할 때 이제 그 촬영 감독을 맡았던 타키모토 미키야 씨가 2012년에 이제 찍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획전을 할 때 이제 이 사진으로 기획전 포스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 안 된다. 웬만하면 좀 더 최근 거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는데 예, 이게 걸렸네요. 그래서 예, 좀 쑥스럽다, 그러니까 민망합니다. 한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너무 열심히 영화를 만드시더라. 머리 색깔이 좀 감독님의 젊음과 바꾼 영화를 우리가 지금까지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이 보신 어느 가족 이야기 하기 전에 자 일단 고레다 히로카즈의 관객으로서 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송강호 배우님하고 이정 배우님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를 혹시 처음 본 게 어떤 작품인지 기억하시는지,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의 존재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됐고 처음 그의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극장 가서 봤던 감독님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바로 이때군요. 네, 공교롭게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만드시는 영화들 다 정말 팔로우하면서 너무 좋아했었고, 특히나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네, 정말 영화 키드였을 때 막 영화 공부 막 맨날 하고 하루에 영화 막 2-3편씩 보면서 와, 이 감독님은 영화를 이렇게 찍으시는구나, 이 배우분들은 영화를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공부를 하던 시절에 감독님 영화를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부산에서 보고 너무 좋아서 막 그때 막 친구들이랑 포스터 앞에서 막 그 포스터 보면은 그 네 배우분들이 이렇게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서로의 어깨에 이렇게 기차 놀이 하듯이 손을 올리고 있는 포스터거든요. 막 따라하면서 사진 찍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일단 첫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였었던 것 같아요. 네. 선배님은? 저는 한 20년 전쯤 되죠. 아무도 모르다 이제 첫 작품이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랄까 물론 그게 실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로서 처음 보는 어떤 뭐랄까 인간의 고통과 또 현실을 그렇게 날카로우면서 차분하고 차갑게, 하지만 결국은 따뜻한 어떤 시선으로 그렇게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적으로 이제 고레다 감독님의 뭐 숱한 걸작들이 그 이후로도 너무 많지만, 저는 한 작품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아무도 모른다를, 약간 개인적인 취향이죠. 취향인데 그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를 꼽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의 충격을 1시간만 잠깐 잊어주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면, 자, 그렇게 해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작품을 쭉 이제 보시다가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는 혹시 그러면 브로커에 출연하기 전에 이미 이 작품을 보신 건지, 그리고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혹시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개봉했을 때 봤었고요. 이게 2018년도 영화였던 것 같은데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감독님 영화는 제가 워낙 본 영화, 왜냐면 너무 영화가 많기 때문에 저는 본 영화를 또 보는 경우가 사실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N차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새로운 영화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보는 타입이지 본 영화를 또 보고 하는 타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 영화는 뭔가 좀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생각이 나서 좀 꺼내보고 싶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호 선배님도 이렇게 좋아하는 한 편을 꼽아주셨으니까 저도 얘기하자면, 저는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를 감독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어느 가족도 한 4-5번은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보기 드문 N차를 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송강호 배우님. 네, 저는 이제 브로커라는 얘기를 처음 이제 감독님과 이 얘기를 나눈 게 2016년 부산영화제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뒤에 이 어느 가족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갑자기 마음이, 그 탐탁치 않던 마음이 싹 녹으면서 갑자기 좋아지는 거죠. 브로커라는 영화가. 예, 그래서 아주 반갑게 그 뒤로 감독님을 뵀던, 인사도 하고, 브로커 어떻게 돼가냐고 막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얘기도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그래서 오래됐죠. 브로커는 처음 얘기한 게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가운 아주 큰 상을 받으시고 해서 뭐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감독님 얘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브로커라는 영화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어느 가족 이후에 뭐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쩌면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만드신 뒤에 제목 그대로 자기의 몸으로 낳지 않은 아이를 남자는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몸으로 그 자식을 낳은 모성하고는 좀 구성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주변의 어떤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관객분들이 모성도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어떤 일종의 반박을 딛고 감독님이 좀 스스로 반성을 하시고, 그렇다면 모성이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를 탐구하다가 만든 영화가 어느 가족이고, 또한 그 문제의식을 조금 더 밀어붙인 게 브로커란 얘기를 저는 인터뷰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후에 지금 보신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와 브로커라는 영화를 기억하시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감독님께 듣고 싶습니다.
今でもお話になったのでだいぶ思い出しましたけど、そして父なる公開した時に確かにその、父親ってどうやったらなれるのかが分からなくてって話をしてて、で女性はまあ産んだら母親にこう自分の隣にいた人間が急に母親になったような気がしたのでっていうことを話していたら、母親だからといってみんながみんなその子供を産んでその母性が芽生えるわけではないと。で母性というものがきちんと把握できなくて苦しんでいる女性がたくさんいるから、その母性が女性に生まれつき備わっているものだという考え方自体が男性の偏見だっていうことを、きちんと伝えてくれる方がいて、でそれですごく反省したんですよ。確かにすごく僕は男目線で捉えてたなと思って、それでその母性をめぐる話っていうのを考えてみようと思って書いたのが「三木家族」と「ベビーブロッカー」の元になっているもの2つありまして、それが多分2015年16年ぐらいに元の話はできてるんですね。でそれを最初に孫川さんに見ていただいたのが多分その頃だと思います。まだ本当に A4 で 3,4 枚ぐらいしかあらすじでき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いつかこれやりたいですっ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た記憶があります。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꽤 이제 당시 기억이 조금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제 그 작품을 이제 그 개봉을 하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걸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아버지가 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저는 좀 잘 이제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 곁에 있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이제 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제 모성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모성이 생겨나질 않아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너의 그 발언은 상당히 좀 그 남성의 이제 편견이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좀 이렇게 그 확실하게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변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남성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성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좀 써볼까 생각을 해서 이제 쓰게 된 것이 이제 그 어느 가족과 이제 그 브로커의 어떻게 보면 좀 토대가 되는 그 좀 원점이 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그것을 이제 완성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한 3-4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스토리였는데, 그걸 이제 송강호 배우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제 읽어봐 주시겠느냐 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네, 탐탁지 않았는데 상을 받아서 네, 갑자기 관심이 생겼다. 송강호 배우님 말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そんなことなかったよね。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는 아니었는데. ずっとずいぶん前にだからプサンの映画祭に来るたびに韓国で撮りたい役者さんがいますかって聞かれた時には僕は必ずソン・ガンホさんって名前を出していて、でソン・ガンホさんからも僕の名前が出たという噂を聞いていたから、それで一度その多分ブローカーの話をする前に一度プサンの映画祭でご飯を一緒に映画祭の後ご一緒したんだよな。あれが何年だろう、王冠2013年とか4年ぐらい。 그래서 꽤 이제 그 오래 전부터 저희가 이제 그 부산 영화제에서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인터뷰 같은 것을 이제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국에서 누구랑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찍게 된다면 누구랑 같이 찍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곤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이제 그 송 배우님의 이제 이름을 들었었고, 또 송 배우님께서도 제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베이비 브로커 얘기를 이제 브로커 얘기를 꺼내기 전에 그 부산 영화제 이제 뭐 행사 끝나고 같이 한번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객석에 계신 분한테 지금 물어봤거든요. 그게 2013년이었나요? 2014년이었나요? 53아? 네. それで何度かミーティングをして、まだなかなか脚本ができなかったからプロットの段階で何度かこうお会いして話をして別れて、プロデューサーとこれは OK、 これはソン・ガンホさん OK ってことですよね、はっき
きり OK ってまだ言ってませんねみたいなそういうミーティングが何度かあったのは覚えてます 그래서 몇 번 정도 미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아직 이제 각본 단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플롯 단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몇 번인가 저희가 미팅을 갖고 헤어지면서 저는 이제 제 프로듀서한테 물어봤죠. 저거 송 배우님이 오케이를 하신 거지? 했더니 확실하게 오케이라고 얘기한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그 미팅을 저희가 몇 번 정도 진행을 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네.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배두나 씨가 좀 친한 작품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배두나 씨 미팅을 가지고 집으로 갈 때 배두나 씨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것이 지금 오늘 미팅이 감독님이 하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도저히 모르겠다. 물어볼 수도 없고 서로 간을 보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서 배두나 씨가 뭐라고 했냐면 하자고 하는 거야 오빠 저게 아 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그때는 이제 워낙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감독님 또 서로 이제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そうだねはっきり伝えたつもりだったんだけどその日本人の悪い癖でさ多分何かその強い意思表示に僕の気持ちが見え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ね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확실하게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의 그 좋지 않은 습성이 이제 그 강한 그 의사 표현이라고 할까? 예, 그것이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그 정도 이제 그 수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でもありがたいことにだからペトナソン・ガオさんがペトナさんに連絡してたなんて知らなかったけど IU さんも最初のミーティング終わった後にペトナさんに連絡してこれはどう思いますか出た方がいいですかっつってペトナが出た方がいいよっつって言ってくれて OK してくれてるから本当ペトナに感謝ですね 근데 진짜 제가 배두나 배우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송강호 배우님께서 저랑 미팅을 하고 이제 그 배두나 씨한테 연락을 한 걸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유 씨도 이제 저랑 미팅을 하고 나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 이제 고민스러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두나 씨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출연을 하는 게 어떤가 그 여부에 대해서 그랬더니 출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배두나 배우님께 제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캐스팅 디렉터가 배두나 배우였군요. 그래서 그렇게 출연한 브로커로 송강호 배우님께서는 깐네에서 남부주연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가정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제가 감독님 영화를 보면 뭐랄까 배우를 모은다는 느낌보다 가족을 꾸린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배우를 캐스팅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감독님의 영화만큼은 뭔가 정말 그 가족을 만든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이 영화의 가족을 어떻게 좀 꾸리게 되셨는지 이 영화의 배우들을 어떻게 지금의 가족으로 만드셨는지 지금의 좀 배우들이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家族をどう築いていったか、最初にでも最初にキャスティングしたのはキキキリンさんですね間違いなくねもう一本彼女と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おばあちゃん役をまず決めてでリリー・フランキンさんが決まってで奥さんどうしようかなと思ってた時に最初はもう少し年齢を上げていたので50歳前後で多分探してたと思うんだよなそれであんまりしっくりこないなって思っていた時にたまたま、家の近所の道端で安藤サクラさんとすれ違ったっていうかばったり会ってちょうどもうすぐ臨月ですっていうお腹が大きくてだから生まれた後しばらく休むんだっていう話してて何とかご挨拶したことはあったんだけど立ち話だけどもその時話して別れた直後に安藤サクラ年齢かなりリリーさんより若いけど隣に並べてみたらあり得る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もうその直後に事務所に連絡をしたさくらさんの
でまず事務所の社長さんにプロット読んでもらったら、本人に今話すと出産で頭がいっぱいだからやらないって言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けど、どうしてもこれは彼女にとってやった方がいい役だから話すタイミングは私が判断するので預からせてくれって言われて、で預けました。それで夫婦が結果的にはそれで出ていただけることになって夫婦が決まったっていう流れですね。 그 가족을 꾸린다. 그 우선 가장 먼저 이제 그 결정이 된 것은 이제 역시 키키키린 배우입니다. 그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그 키키키린 배우랑 이제 또 한 편 꼭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역할을 가장 먼저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릴리 프랭키 씨를 이제 확정을 지었고, 그럼 릴리 프랭키 씨의 이제 그 아내 역할을 누가 맡았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원래는 좀 그 연령대가 있는 여배우를 생각을 했었어요. 한 이제 50대 뭐 이제 안팎 정도? 그러니까 누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집 근처를 이렇게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안도 사쿠라 씨랑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3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엄청 이렇게 불러온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고 좀 당분간 이제 활동을 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제가 뭐 인사는 이제 몇 번 나눈 적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고, 근데 릴리 프랭키 씨의 이제 아내로 함께 이렇게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후에 이제 그 안도 사쿠라 씨 소속사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소속사 대표님한테 플롯을 이제 전달을 했고, 근데 전달을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읽고, 근데 본인은 이제 그 출산 때문에 지금 워낙 경황이 없을 테니까 아마 지금 보면은 이거 이제 고사할 것 같다, 이제 안도 사쿠라 씨가. 그런데 나는 이 작품에 안도 사쿠라가 꼭 나와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그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타이밍을 봐서 이걸 전달을 할 테니까 이제 나한테 맡겨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 그 부부가 이렇게 이제 꾸려진 겁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 안도 사쿠라라는 배우의 연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두 분은 또 같은 배우 입장에서, 송강호 배우님 예전 인터뷰 보면 이 영화 중에 특히 안도 사쿠라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배우 입장에서 두 분이 보신 이 영화에서 안도 사쿠라의 어떤 순간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나 그 연기를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 같은 게 궁금해요. 다들 많은 분들이 이제 안도 사쿠라님의 그 연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끼시고, 이제 저는 이제 안도 사쿠라는 자체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 키키키린 지금 작고하신 그분의 어떤 특히 이제 감독님의 작품 속에 이제 쭉 항상 존재해 오신 그분의 연기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브로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영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배우로서 감히 연기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 없는 경지의 어떤 순간들을 늘 담아오지 않았나, 그분의 연기가. 그래서 안도 사쿠라, 릴리 프랭키 다 훌륭한 배우고 훌륭한 연기를 하셨지만,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어떤 어느 가족의 어떤 작품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향기를 품어내는 가장 원천은 키키키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네, 저는. 이주영 배우님께도 꼭 특정 배우가 아닌 전체적인 배우에 대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선배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저도 그 배우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영화에서 본 얼굴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키키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시청인가 아무튼 어디서 공무원이 와서 이제 이 집을 처음에 처분하고자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씬에서 당신은 나를 여기서 내쫓으면 얼마를 받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약간 이렇게 프로필 정도의 각도로 좀 가깝게 키키키린의 얼굴이 이렇게 잡히는데 그때 귤을 되게 그냥 껍질째 이렇게 귤을 이렇게 베어 먹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정말 감독님의 디렉팅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배우님이 하신 걸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냥 정말 저라면 그 대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을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렇게 영화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냥 저 인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안도 사쿠라님 같은 경우는 그 교도소 씬 그게 너무 유명하지만 저는 좀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씬은 이제 별거 아닌 씬일 수 있는데 유리에게 이제 밀개떡을 주는 씬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이렇게 감독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그 4명의 인물을 그냥 이렇게 떼샷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그 이야기를 진행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밀개떡 씬에서. 근데 그냥 정말 그 유리라는 아이에게 이제 린이 된 유리라는 아이에게 밀개떡을 이렇게 먹여주면서 잘 먹네 뭐 할머니랑 같이 밀개떡을 먹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말 별거 아닌 씬인데 전 거기서 그 안도 사쿠라님의 너무 그 자연스러운 무드와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보여줄 수가 있지? 저거는 어떻게 해야 저 지경이 되는 거지? 라고 정말 깊게 저한테 좀 다가왔던 순간들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장면을 꼽아보자면 저는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쪽에서 키키키린 배우분의 장면은 먼저 좀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감독님의 영화에서 모든 순간이 이게 시나리오에 있는 걸까? 아닐까? 있는 걸까? 아닐까? 사실 모든 장면이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키키키린 배우님의 지금 방금 유정 배우가 말씀하신 그 장면과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이야기됐던 건 바닷가 장면에서의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이야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 그렇게 좀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서 키키키린 배우님만이 이렇게 좀 해낼 수 있는 순간들이 감독님 기억 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台本には書いてないですかね、今のところに関して言うとね。 지금 이제 언급해주신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대본에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ただ突然するわけではないので、キリンさんやっぱりすごくアドリブをする女優だっていうふうに日本でも言われてるけれども、なんかストーリーと関係なく勝手なことをするわけでは絶対にないんですよ。なので、本の読み合わせをしたところで、彼女から説明がまずあって、今回は入れ歯を外したい、子供が見た時に汚ねえな気持ち悪いなって思われる存在として家にいるべきだと思うと、自分がだから髪の毛ももう何日も洗ってないような感じにしたいっていうようないろんな自分の演出プランを全部そこで僕に伝えてくれるんですよね。それでもちろん全部じゃあそれでいきましょうって全部言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お互いに納得した上で、人物というのが出来上がっておりまして、玄関先で入れ歯のない歯茎でみかん食べるっていうのは彼女のアイデアで、現場で見ててみんなすごいなっつってもう本当に感心してましたけど。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무슨 이제 임의로 애드립을 친다던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키키키린이라고 하면은 좀 애드립을 많이 하는 여배우로 알려져는 있는데 이분이 무슨 스토리랑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임의로 무슨 애드립을 친다던가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본 리딩을 할 때 키키키린 배우가 저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좀 틀니를 빼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봐서 뭐 얘기하면 좀 더럽다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징그럽다 그런 좀 존재로서 이제 집에 내가 존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정말 며칠 동안 감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연기 플랜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그 자리에서 다 그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서로 이제 상호간에 납득된 상태로 이제 그 인물을 이제 구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영 배우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현관에서 그 틀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잇몸으로만 이제 감귤을 먹는 그 씬, 그 장면도 이제 키키키린 배우의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들 와, 대단하다고 다 감탄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까 송강호 배우님께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존재감을 진짜 보여주는 배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항상 자기 시나리오를 먼저 쓰면 필리시모 호프만 배우에게 먼저 시나리오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매그놀리아라는 영화를 보면 톰 크루즈가 연기할 때도 뒤에 필리시모 호프만이 포커스가 나간 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필리시모 호프만은 포커스가 맞지 않아도 화면 안에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그 화면이 달라지는 배우다라고 난 생각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감독에게 그런 배우가 어쩌면 한 명씩은 있을 텐데 어쩌면 감독님의 영화에서 키키키린이라는 배우가 저는 늘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하고 감독님도 그러시겠지만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 입장에서도 이제는 키키키린 배우가 없는 감독님의 영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사실은 숙제가 저희에게도 좀 남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는 키키키린이라는 배우에 대한 뭐랄까요 빈자리랄까요 이런 게 어떻게 좀 남아있는지도 궁금하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키키키린 배우에 대한 좀 가장 좋은 기억을 하나만 좀 사적인 기억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難しいなどういう 너무 많은 것 아, 이게 탁 안 있게 되겠어요. そう 네, 너무 많아서. いろんなことを学ばせてもらったから映画の中だけではないんだよねだから一番日常的なことで言うと時々声かけてくれてご飯を例えば食べに行くよく行ってたお寿司屋さんがあってそこに2人で行くでしょそうするとキリンさんがカウンターに座って途中の小鉢とかいらないからあなたの自信のある握りの美味しいのから順に、コースの半分だけ出してっていうのよね 우선 정말 많은 것을 이제 그 이분에게 배웠는데 저는 이제 그 영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그러니까 그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뭐 밥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자주 가던 이제 그 초밥집이 있었는데 초밥집 카운터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시집 이제 초밥집에 가면은 반찬처럼 이렇게 좀 작은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담겨서 나오는 코바치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 요리사 당신이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그 이제 초밥 종류 그것을 한 이제 그 코스 절반 정도까지 한번 좀 펼쳐놔 봐라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コース食べに行っても全部食べたいんだけどここ量が多いから全部半分ずつ出してっていう注文の仕方をしたりするんです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코스를 먹으러 가도 이게 다 먹고 싶은데 저는 그 여기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각 요리마다 양은 한 절반씩만 내놔라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お店の人も全部それはいはいっつってキリンさんだから全部やってくれるんだけどそこの隣に座ってなんかすごく無理な注文をしてるのを一緒に僕が並んで食べるで大体その時に彼女が話すのは、人の噂話だったり大体そこでするのって離婚の話か土地を買った買わないの話か整形の話かみたいなそういう本当に下世話な話をずっとしてるんですけど 그런데 저희 이제 아무래도 가게분도 상대가 이제 키키키린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하고서 그 이제 대응을 해요. 대응을 하는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주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저는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먹고 있으면은 이분은 대체로 이제 남매 뒷담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소문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뭐 이혼을 했네, 아니면은 뭐 누가 뭐 땅을 사네 마네 이런 얘기를 뭐 누가 또 이제 얼굴을 뭐 만졌네 이런 식으로 진짜 세상 좀 하찮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でお店出てくるとあなた隣に座ってたカップルどういう関係だと思うってこう質問が飛んでくるわけですよ。要するにもちろんお寿司食べながらいろんな話するんだけどすごい周りにいる人たちを観察してて彼女はそれに僕はちゃんとなんだろうね僕なりの観察眼で答え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その辺がだから楽しいんですけどすごい人間観察ということでいうととても鍛えられる気の抜けないランチなんですよね。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너는 우리 옆에 있는 저 커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물어보세요. 어떤 관계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뭐 초밥을 먹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주변에 이제 관찰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이제 어떤 관계로 보이느냐 이렇게 묻고선 답을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이제 사람을 관찰하는 인간을 관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련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말 저로서는 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 そういうだから、まあ、どうでもいい話の合間にさっき話したみたいな今回私入れ歯外したいのみたいな自分の演出プランがスッと入ってきたりするからいろんな意味で勉強になった10年なんですよ。ご一緒した本当に短い時間ですけどだからもういなくなったんですけどいなくなってもう7年経ちましたけどいまだに自分が脚本を書いたりいろんな場に行った時にこれキリンさんだったらどうするだろうキリンさんだったらここで何をかっこ悪いと思うだろうかどうしたら叱られるだろうかみたいなことを自然と考えてますねいまだに自分で。 예. 근데 그 좀 하찮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좀 아주 좀 가벼운 그런 이제 그 세상 흘러가는 얘기들을 하시다가 그런 중간에 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그 뭐 틀니를 빼고선 이제 난 이번에 그 역할을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그 연기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저에게는 여러모로 좀 공부가 많이 되는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분과 함께했던 그 10년이. 그러니까 뭐 시간상으로는 그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이제 그 작고하신지도 이제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저는 지금도 각본 작업을 한다던가 뭐 여러 이제 상황에서 아 이런 상황이라면 키키키리 씨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것을 보고서 아, 저 추하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제 그 이분에게 좀 꾸중을 들을까? 이런 식으로 정말 자연히 이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많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의식을 하는.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감독님 현장이 사실 더 궁금해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배우로 경험한 고려대 히로카즈 감독님의 현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키키키린 배우와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시나리오 상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혹시 배우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가령 브로커 같은 경우에 좀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좀 연기를 하거나 만들어둔 장면이 있는지 그런 어떤 소통의 과정은 브로커에서 직접 경험해본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그 감독님께서 편지를 쓴다는 게 진짜예요? 그 시나리오와 다르게 뭐 이 장면은 뭐 이렇게 하고 싶다거나 의견이 있을 때 배우에게 편지를 써서 줬다는 저도 많은데. 네, 그 받았었고요. 제 기억에는 그 엔딩에 대한 좀 수정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엔딩을 좀 고치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와 좀 저희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배우들이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글을 써서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감독님은 콘티도 직접 다 그리셨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은 대본도 원고지에 아직 그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쓰시면 저희는 어쨌든 이제 타이핑된 걸 받아야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전달을 받지만 감독님은 아직 그렇게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새롭고 너무 재밌고 그랬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뭐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어떤 장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항상 하고 있다고 느꼈었고, 현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배우들이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뭔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축복받은 현장이었고, 저희가 특히 지방 촬영을 거의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강원도에서 많이 찍었었는데 뭐 부산에서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과 감독님 다 같이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찍었었는데 그랬던 환경이 더 또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 감독님이 아까 키키키린 배우님 얘기하셨었지만 저는 이제 두나 언니랑 대부분의 촬영을 같이 했었다 보니까 그 지은 씨랑 선배님이랑 동원 선배님 쪽의 촬영과는 많이 겹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만 저랑 두나 언니 그 촬영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시나리오와 뭐가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게 촬영을 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감독님 디렉팅 받으면서 좀 소통하면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 영화에 이렇게 배우로 출연할 수 있는 게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기쁘다 보니까 제가 잘 그러지 않는 편인데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좀 현장에서 좀 많이 열어놓고 이렇게 감독님 디렉팅 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계산해가고 너무 많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한 회차 한 회차 찍으면서 제가 감각됐던 것은 감독님이 내가 준비해간 거를 해체해 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너무 그거 준비한 거 하지 말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감독님의 디렉팅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감독님 영화 안에서 그냥 존재하면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걸 좀 자각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저도 편하게 현장에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송강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감독님과? 아까부터 유영 씨 이렇게 보는데 뭐 얼굴이 이상하다 했는데 윤석? 네, 연극 때문에 그런 네, 제가 지금 다른 거 욕할 때문에 지금 눈썹이 없어요. 네. 그때 막 깜짝깜짝 놀래요. 치라고 할 걸 생각을 못했어. 연극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멋있어요. 그래. 한참 쳐다보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감독님께 네, 여쭤보세요. 브로커도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숱한 많은 작품들 속에 감독님이 애초에 생각했던 어떤 인물, 어떤 캐릭터가 어떤 배우를 만났는데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캐릭터가 되어서 그게 이제 좋든 나쁘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러면은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出会って役がすごく変わったキャラクターが 배우와 만나서 그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생각했던 인물과 전혀 다른 인물. あります。 있습니다. それはだからね、子供の時もそれは起きるんですけど、会ってこの子撮りたいな、魅力的だなって思ったけれども、自分が最初に考えていた役とは違うってなった時に、その子で書き直しちゃう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その子のパーソナリティに寄せてって、実際にあった物語からちょっと違う方に撮る人物に寄せてって書き直すっていうのは、奇跡っていう映画を撮った時はまさにそうでしたし、時々やりますね。そういう出会いを優先するっていうのは。万引き家族でいうと、
松岡茉優がやった役、あそこにいた安藤サクラの、妹的にあそこにいた役、あれは松岡茉優に会って、あ、この子今回キキキリンと安藤サクラというもう本当にうまい女優にぶつけてみようと思って、最初に書いていた役柄と全然違って彼女に当て書きした役に直しました。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이 배우, 그러니까 아역 배우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 일어나는 경우인데, 아, 이 아이가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그 역할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에 맞춰서 저는 이제 각본 작업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개성에 맞춰서 이제 스토리를 좀 바꿔나가는 식으로 저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이제 배우와 만나서 이제 바뀌게 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만남을 더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써놓은 그 캐릭터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보신 어느 가족의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츠오카 마유, 그 안도 사쿠라의 거의 이제 동생처럼 그 이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이제 젊은 여성, 예, 마츠오카 마유. 그래서 그 마츠오카 마유 씨를 만나고 제가 썼던 이제 그 캐릭터에서 바꾸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린 그런 이제 인물상 캐릭터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키키키린 그리고 이제 그 안도 사쿠라 이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쟁쟁한 여배우들과 일단 딱 부딪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캐릭터로 다시 좀 이제 그 마츠오카 마유 씨를 만나고 캐릭터로 다시 쓰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제가 좀 다시 보면서 궁금해진 장면이 릴리 프랭키하고 안도 사쿠라하고 비 오는 여름에, 그 뜨밤이 아니죠, 낮이니까. 그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시퀀스가 어떻게 연출이 됐을까가 궁금했어요. 그걸 약간 그 장면이 릴리 프랭키의 연기가 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 이미 그 전에 면을 먹고 있을 때부터 벌써 그런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 그 릴리 프랭키 씨와 안도 사쿠라 씨가 만들어 나갔던 그 시퀀스의 좀 촬영이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걸 감독님과 배우가 어떻게 그때 분위기를 만들어 봤을지. どのように演出したか。 어떤 식으로 그 씬을 연출했는가? あそこでも全カット絵コンテは一応書いてるんですよ。その際どく見えないようにしなくちゃいけないから。で、もちろん、あの映画の中ですごくそのキリンさんがその自分が汚くありたいって言ったのは、最初にその、セックスってストレートに言っちゃうとあれなんですけれども、人間の肉体をちゃんと撮りたいんですっていうことは最初に宣言して始まってるプロジェクトだったので、あのシーンで2人が、唯一ですね、映画の中でいうと唯一夫婦の関係になる瞬間なので、そこをこうきちんと描きたいという話はしてました。どう演出するか、一応そのどのタイミングで2人が重なって髪の毛にこう手がこう入ってみたいなことは僕が指示をしました。それ任せちゃうと逆にすごく恥ずかしいことになるので、役者としてはこうやって手の動き、手の位置とかっていうことも含めて、細かくやりました。 예,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제 그 스토리보드에 다 이제 그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보여야 하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 작품 내에서 키키키린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좀 추해 보이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섹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면 좀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육체를 제대로 표현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선언을 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 두 배우가 유일하게 이 영화 내에서 부부 관계를 맺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그려내고 싶다고 저는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출에 관해서는 일단
어느 타이밍에 서로의 몸이 이제 이렇게 그 포개지고 또 그리고 그 머리카락에 이제 그 언제 이렇게 좀 손을 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히 그 디렉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배우분들한테만 맡기면은 배우분들도 좀 쑥스러워 하시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손 동작이라든지 뭐 손을 그 얻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아주 세세하게 디렉션을 했습니다. ただなんだろうね、そのものを描く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例えば料理っていうのも描きようによっては非常にこうなんだろうな、性的にも描けると思いますけども、料理を描くときにも準備と後片付けっていうのが僕はすごく大事だと思っていて、食べてる瞬間よりもどんな準備を誰とするのか、その時の手の動きとか音とかもそうですけど、だから準備と後片付けだからあのシーンも大事なのは、その行為の前と後っていうのにこう重心を置いて描いているっていうそういう感覚で描きました。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대상 자체를 이제 표현한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요리도 음식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제 성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리에 대해서 좀 먹는 부분보다는 저는 요리를 준비하고 이제 뒷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어떤 때에 누구와 함께 준비를 하고 또 그 뭐 먹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해요. 그래서 준비와 정리 단계를 뒷정리하는 이제 단계를 상당히 중시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장면에서도 행위 자체보다도 행위의 전과 후에 어떻게 보면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의 그 앞뒤가 사실은 제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안도 사쿠라와 릴리 프랭크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좀 달리 보게 되는 어떤 전환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좀 생명력이 좀 달라지는 약간 순간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약간 좀 재밌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게 일종의 어른들의 스릴러잖아요. 둘의 분위기가 그럴 때 그 다음 컷이 그 쇼타하고 유리가 뛰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마조마 그래서 속으로 오지마 얘들아 이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보았던 이 영화에서 제일 좀 조마조마하면서 보았던 장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처음에 이제 뭐 칸네에서도 공개되고 나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 얘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도 사쿠라가 취조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그때 직전에 받았던 질문이 두 아이는 당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라는 질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는 그 장면이 사실 그 장면의 임팩트가 굉장히 세서 케이트 블랜쳇은 심지어 엄청난 발언을 하셨죠. 앞으로 모든 영화에서 배우들이 우는 장면은 이 영화의 안도 사쿠라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엄청난 찬사를 케이트 블랜쳇이 당시 칸영화제 심사하면서 했을 정도의 임팩트를 준 장면인데 그 장면의 최초의 관객이신 거잖아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감독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고 사실 그 장면은 한 테이크에 찍었어도 놀랍고 여러 테이크를 찍어서 나온 거라고 해도 놀라운 장면이라서 실제 그 장면에 대한 감독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졌습니다. 本当は台本に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取り調べ室とは書いてあるんですよ、台本には。取り調べ室で何を聞くかは台本にはなくて、撮ってる途中で考えたんですけど本人には伝えてないっていう状況で、ただその撮影が進んでいく上で、さくらさんから質問が出て、リリーさんがやってる役の男は自分のことを父ちゃんと呼べ父ちゃんと呼べって息子に呼ばせたがっているけれども、信代さんはお母さんってそういうことを一切言わないけれどもどう思ってるでしょうかって質問されて、多分呼んでほしいけどそういうことをストレートに子供に言うタイプじゃ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みたいな話をさくらさんとして、でもその視点は面白いなと思って、じゃあちょっと考えてみますねって言って商店街でラムネサイダー飲みながらお母さんって言われて嬉しいっていう風に
声かけられた、お店の人に声かけられた反応として翔太が言うシーンを書いたんですよ。でそれを編集で見ながら、あすごいいいシーンになったなと思って、じゃあ取り調べの場で「なんて呼ばれてました?」って聞かれて、あお母さんって呼んでほしかったけど呼ばれなかったな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気持ちを引き出し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取り調べ室の質問を考えて、その場で、僕は用意してましたけれども、誰にも伝えずに隣にいる刑事役の人にホワイトボードで質問を次々とこう渡していって質問をしていく中で出てきたシーンです。 그 원래는 이제 그 대본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본에 뭐 취조실이라는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그 취조실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는 이제 대본에 적혀 있지는 않았었고요. 촬영 도중에 이제 그 생각을 한 이제 그 대사인데 본인에게 전하진 않았었어요. 촬영 전에는. 근데 그 단 이제 촬영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안도 사쿠라 씨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릴리 프랭키가 연기를 하는 이제 오상가 그 아버지가 이제 아이한테 아빠라 불러라 이렇게 이제 좀 요구를 하는데 노부요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노부요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불리고 싶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불러주기는 원하는데 직접적으로 요구는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질문한 것이 그 관점이 상당히 좀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상점가에서 이제 같이 그 이제 쇼타랑 걸어가면서 그 사이다인가요? 라무네라고 해서 이제 사이다랑 비슷한 이제 음료를 이제 둘이 마시면서 가는데 무슨 고로케를 사라고 했나? 뭐 어머니에서 뭐 고로케 사가세요?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보는데, 근데 쇼타가 이러잖아요. 뭐 엄마라고 불려서 좋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씬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을 받고서. 그래서 이제 그 편집을 하면서 참 이 장면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취조실의 질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조실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당신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 질문을 받고, 이 여자는 자기가 엄마로 불리기를 원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 좀 감정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전에 주진 않았고, 저는 사전에 준비는 했죠. 이제 이제 대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제 옆에 있었던 그 형사 역할을 맡은 이제 여배우한테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이제 순서대로 계속 전하면서 그 장면을 찍게 됐습니다. そうだから僕が書いたというよりは彼女の質問によって出来上がったシーンだって言ってもいいぐらいです。 그래서 제가 쓴 이제 대사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제 그 안도 사쿠라 씨의 질문에 의해서 완성된 장면이라고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もうでもその撮影して、だから僕が最初の観客だと思いますけど、カメラ脇に座って撮りながら、あとなんか特別なシーンになったっていうのはもう回り始めたらすぐ分かったので、本当に多分フィルムだったからね、昨日もちょっと話したけど、フィルムあれもう質問しながらだから泣き始めて止まらなくなって、これフィルムのあとどのくらい残ってるんだろうと、途中でフィルム落ちたらどうしようっていう、そればっか気にしてた、正直言うと。 그런데 이제 그 촬영을 할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연기의 첫 관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있으면서 이건 정말 특별한 장면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바로 그 직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필름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제도 제가 아마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질문이 시작되고 이제 그녀의 이제 눈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고 멈추질 않는데, 필름이 과연 이게 얼마나 남았을까? 이게 필름이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장면은 첫 번째 테이크인가요? 아니면 여러 테이크의 관계인가요? 테이크 1 です。 예, 테이크 1입니다. あれは2度はできないです。 예, 그거는 2번은 할 수 없는 연기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봐야 대답을 잘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보통 감독님들이 그 영화의 어떤 엔딩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는 관객의 몫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 반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배우님들의 좀 그냥 배우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만난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좀 상상이랄까 배우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 좀 디테일하게는 마지막에 유리가 본 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뭐 그에 대한 답이든 아니든 앞으로 이 영화의 엔딩 이후에 이 가족에 대한 어떤 시간이 찾아올까에 대한 상상을 해보신다면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감독님의 많은 영화가 좀 말하고 있는 감독님의 영화 중에 많은 수의 영화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전 브로커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뭔가 죄는 어디서부터 죄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유죄인가 무죄인가 뭐 이런 모든 이런 질문들을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브로커를 그 처음에 대본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어느 가족도 좀 비슷한 질문들을 관객들한테 던지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정말 이들이 한 행동은 법의 굴레 안에서는 정말 범법일 수 있지만 정말 이들이 우리 사회를 생각해봤을 때 이들이 한 행동이 나쁜 행동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을 감독님이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그런 질문 자체를 관객들에게 던져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의 어떤 너무너무 훌륭한 어떤 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 제 답변 또한 그 질문 반사인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그 유리의 얼굴로 린의 얼굴로 커트가 끝나면서 딱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가 됐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감독님이 그 커트를 마지막 이 영화의 최종 마지막 마침표로 쓰신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고 그냥 그런 질문들을 감독님이 우리에게 던졌고 우리는 지금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거의 1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비슷한 문제들과 비슷한 어떤 사회의 이야기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감독님의 그 영화 세계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네. 조광호 배우님 어떠세요? 그 장면이 그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딱 끝난 거는 필름이 떨어져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있었구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선배님. 해필이면 그때 딱 필름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 개인적으로 저는 브로커든 어느 가족이든 또 고레다 감독님 작품 숱한 걸작들의 그 뉘앙스나 어떤 느낌은 그래도 삶은 참 계속된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개인적으로 이주영 씨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바로 출국을 하셔야 돼가지고 어제 좀 일찍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을 때 시네큐브 대표님께서 저보고 이제 고레다 감독님이 어느 부분이 그렇게 참 좋으십니까? 라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그 브로커 개봉을 할 지점에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기자분들하고 대면 인터뷰가 아니라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깐느에서 갔다 온 뒤에 이제 개봉을 하니까 그때 이제 어떤 기자분이 줌으로 그 상을 받고 수상사고함으로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 감사하다라는 말, 위대한 예술가라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왜 하셨게 어떤 의미로 하셨냐? 그게 아마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라는 말은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자분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 같아요.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줌이다 보니까 뭐 대면 인터뷰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대답을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줌으로 대답을 많은 생각을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년 전에 이 얘기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그 3년 동안 문득 그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런 표현을 했나? 그게 고레다 감독 어제 식사할 때 어느 부분이 좋으시냐라는 대표님의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고레다 감독님의 위대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어떤 모든 작품에서 얘기하는 삶의 어떤 연속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그 탐구의 어떤 정신은 수십 년간 견지해 왔던 예술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숱한 테크놀로지의 세상과 어떤 영화의 어떤 테크닉을 항상 새롭게 쫓고 그것을 또 경험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가장 큰 중심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탐구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대한 예술가, 인간을 끝까지 탐구하는 모든 예술가들은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그 기자분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얘기를 못하다가 3년 만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지금 얘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의견? 의견이요? 그 말에 대한? 느낌이랄까요? 간소되면 이시. なんでこんな壇上でソン・ガンホさんからそんなこと言われるともう照れくさいを通り越してすごくもう飛行機に乗って帰りたいっていう感じですけど 전 근데 이런 그 무대 위에서 배우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민망함을 넘어서서 빨리 비행기를 타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ただ今言っていただいた中でその映画が、自分でいつも映画は終わるけど人生は続いていくっていうのは常に意識しているフレーズであるので映画が終わるとともにそこの世界の中で生きてた人間の人生も終わってしまう、要するにその先を見た人が想像できないような物語ではない想像してもらえるような映画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からしかもその想像の世界の中には物語には登場しなかった皆さんもいるっていうのが自分としては一番たどり着きたいところなんですよね。だからゆりの目見た先には皆さんがいますっていうそんな思いで、ちょうどフィルムが切れたもんですからそういう終わり方に見え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이제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영화는 끝이 나도 이제 그 등장 인물들의 삶은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을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레이즈를 이제 의식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인생이 끝난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너머를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저는 이제 관객분들께서 그 너머도 그 후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상 속에는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작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그 베란다에서 이제 그 이제 지그시 바라보고 있던 그 이제 그녀의 이제 시선 끝, 시선이 이제 향하고 있던 곳에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찍었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딱 그 순간에 이제 필름이 끝이 나서 그런 이제 엔딩을 맞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민망해하시는 표정을 저는 오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전 인터뷰 마지막 인사를 브로커의 대사를 빌려서 했었거든요. 태어나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지었던 민망한 표정을 조금 전에 지으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가끔 뭐 행사 때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영화의 러닝타임이라는 건 영화 상영 시간표에 적혀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시간 52분이라는 영화의 런닝타임은 그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시간인 거고요. 그 영화가 끝난 뒤에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 영화가 남아서 그 뒤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은 어쩌면 개개인마다 다르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10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영화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속에 마지막에 눈사람 만들잖아요. 눈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녹아 없어질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그 기억만큼은 평생 갈 수 있는 것처럼, 영화라는 게 내 눈앞에서 잠시 사라진다고 해도 이 영화 엔딩 뒤에 내가 이 영화에서 느꼈던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가 가진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 너무 다른 영화라는 게 저는 늘 신기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의 기차와 괴물의 기차는 얼마나 다른가요?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바닷가와 이 영화의 바닷가는 같은 바다지만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욕조와 어느 가족의 욕조는 같은 욕조지만 또 완전히 또 달라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한편 한편이 다 너무 다른 이야기이고,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내 안에서 그 영화가 계속 상영된다는 게 제가 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느끼는 일종의 좀 감동입니다. 예.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 저도 같은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고요. 이제 시간이 좀 다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크게 뭐 다르지 않네요. 여전히 청년의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고 계신 감독님과의 이 행복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돼야 될 시간이고요. 오늘 일단 그 고레다 히로카즈의 배우이자 고레다 히로카즈 관객으로 함께해 주신 두 배우분께 마지막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다는 핑계로 시네큐브를 좀 요 근래 잘 못 왔는데, 이렇게 감독님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과 선배님과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극장에서 극장 공기를 이렇게 맞는 거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모이신 지금 관객분들도 다 너무 그 눈에서 이렇게 하트가 뿅뿅 이렇게 나오는 거를 다 제가 봤어요. 정말 이렇게 영화와 저희 이제 선배님과 고레다 감독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를 하면서 이제 저도 선배님과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브로커로 여행을 했었던 시간들로 잠깐 갔다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브로커로 정말 깐도 가고 감독님이랑 같이 일본도 가서 정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영화와 같이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는 배우로 선배님처럼 장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시네큐브 개관 25주년을 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25년 전에는 시네큐브가 뭐 하는 곳이지? 뭐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는 가졌던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렇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버팀목이자 뭐랄까 예술 영화의 어떤 한 조각이
돼서 25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계속 우리 대중들 속에, 우리 영화팬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간이 이런 소중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はい、まずはこんな素敵な時間を用意していただいたシネキューブの関係者の皆さんで、そこにこうやって雨の中来ていただいて、一緒に過ごすことを選んでいただいた皆さんに感謝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一緒に映画を作った監督と役者がこうやってキャンペーンとかね、そういうのならまだ映画祭とかよくあることなんですけど、別の作品のこうトークにわざわざ来ていただいて、また一緒にこう話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もう監督としてはこんなに嬉しいことはなくて、多分さ作品によってはさ二度とこんなやつ会いたくないなって思う監督だってもしかしたらいる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すごく辛い経験をして、でもなんか撮影からもう何年も経ってるのにまたこうやって笑顔で集まれて、楽しく話ができるなんて本当に自分は幸せ者だなというふうに、改めて今回の短い滞在でしたけども感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30年40年40周年の記念の時にまた今度は 20作ぐらいの特集上映を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そういう監督になって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またその時はこの劇場でお会いしましょう。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우선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시네큐브의 관계자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는 이런 선택을 해주신 여러분께도 이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영화를 만든 감독과 배우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뭐 홍보를 한다, 작품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제 이럴 때 이제 함께 자리를 하는 거는 이제 흔한 일이지만. 다른 작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연하지 않은 다른 작품의 토크 이벤트에 이렇게 부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눠주셨다는 것은 감독으로서는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작품에 따라서는 저희가 내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정말 촬영 중에 힘든 그렇게 경험을 하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촬영을 하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짧은 그 체류 기간이었는데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그런 부분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제 이 시네큐브 걔가 뭐 30주년, 40주년 기념을 할 때 그때쯤이면 한 이제 뭐 20작품? 20작품 정도로 이제 그 기획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독이 되고자 앞으로도 열심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죠. 감사했습니다. 예전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감독님이 책도 되게 잘 쓰시잖아요. 그 책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써놓은 시가 있어요. 요시노 히로시의 생명은이라는 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품고 그것을 타자로부터 채운다. 결핍은 결점이 아니라 가능성이다라는 그 책의 구절을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제 안에 결핍을 채워주는 타자가 때로는 영화가 될 수 있고 그 순간을 또 다른 타자와 함께 경험하는 곳이 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순간을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부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과 함께한 40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과 함께한 50주년 행사 때까지 제가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때는 저도 관객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50년을 또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께 큰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